이렇게 면접 보면 100% 망함? 이거 보는 것도 면접 준비지. 왜 저희 학과에 지원하셨을까요? 아니 왜 내가 나오지? 건대생이 되고 싶어. 야 자신감 있게 대답 좀 해줘. 2학년 때 동아리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어떤 동아리예요? 실험했다고 하던데. 많이 했는데 생기부 좀 잘 볼 걸. 다 좋아했어요. 그랬군요. 예. 진짜 망했네. 어떻게 면접 준비하지? 건국대학교 면접평가 준비하는 법 면접평가에 대해 궁금한 점 우리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화학과 2학번 장윤주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면접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입학사정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신진희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이제 곧 2단계 면접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원자들을 위해 깨알같이 중요하고 알찬 정보 부탁드립니다. 건국대학교 면접평가에 참여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2단계 전형로 납부와 고사장 및 입실 완료 시간 조회인데요. 우선 본인이 1단계를 합격했다 하시면 2단계 전형로 납부를 해야 면접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만 2단계 전형로 납부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2단계 전형로 납부까지 완료하셨다면 고사장 및 입실 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사장 및 입실 완료 시간 조회는 고사 3, 4일 전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단계 전형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면접평가 응시가 가능하다니 이 점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다음으로는 면접평가 진행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입시 때 면접을 치렀는데요. 저는 면접 전에 미리 진행 순서를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걸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 면접 당일날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지원자들은 면접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 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건국대학교 면접위원 2명에 수험생 1명인 2대1 면접으로 수험생당 10분씩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면접 순서인데요. 첫 번째, 수험생은 본인의 입시 시간에 맞춰 면접 전 대기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면접 전 대기실에서는 신분 확인을 진행하므로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분 확인이 완료되면 면접 고사실로 이동하기 전까지 면접 전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면접 전 대기실 내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포함한 자료 열람이 일체 불가합니다. 세 번째, 본인 순서가 되면 면접 고사실로 이동하고 면접 고사실 앞에서 대기했다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은 입실 후에 면접 진행위원회 안내 잘 따라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시 의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도 면접 때 무엇을 입고 가야지 정말 고민했거든요. 어떤 복장이 좋을까요? 여러 지원자께서 복장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속이나 고교를 나타낼 수 있는 교복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면접 시 인적, 학적 사항이 블라인드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는 단정한 스타일의 복장이면 무엇이든 착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복장은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셔야 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접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답변이 적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답을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갑자기 제 경험담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번 질문이 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건국대학교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엇을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미리 숙지하시면 지원자들께서 답변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KU 자율종합부가 신설되어서 이 모집 단위에 대한 면접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도 궁금합니다. 역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올해 건국대학교 면접평가는 학과, 학부 모집 단위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요. KU 자율전공학부에서는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합니다.
KU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면서 아마 궁금증이 제일 많으실 텐데요. KU 자유전공학부는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본인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탐색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해 신설된 모집단입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 후에 자신만의 전공을 찾아나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기존 학과 모집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면접평가도 기존 학과 학부 모집 면접평가와는 다르게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을 평가 요소로 합니다. 아하, KU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재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첫 번째, 고교생 수준의 학업적 기초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소양을 길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학교 생활에서 깊이 있는 탐색으로 학문 간 응용 능력을 갖추어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이거잖아요. 핵심은 KU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성장 역량은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결력, 경험의 다양성 등이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해당 활동이 본인의 관심 분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심 분야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탐구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바는 무엇인지, 해당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활동의 결과로 얻은 바는 무엇인지, 이후 추가 탐구해 나간 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성취는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모집 요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같은데요. 아무튼 핵심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한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학생의 관심 분야나 활동 등에 대한 확인 질문이라는 것도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학과 학부 모집 단위와 KU 자유전공학부의 평가 요소와 배점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면접평가의 질문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정말 이러실 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25 건국대학교 KU 학생부 이주전형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부동산학과 실제 면접 질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조사해 보니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윤주 학생 어떤가요? 질문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부동산 정책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부동산이랑 정책이란 단어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조사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사한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아, 지원자군요. 네, 맞습니다. 지원자가 부동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탐구했다는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 질문이라는 것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본인이 했던 탐구 활동, 실험, 경험 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고 오시는 것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자신이 한 활동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국대학교는 2024 4학년도 모집 단위별 면접 질문 예시를 2025 KU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수록해 두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정말 떨려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실 딱 제 경험담입니다. 제 면접평가 때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분께 당황하면서 잠시 후에 대답해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생각이 나면 얘기하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정관님, 수험생들이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발언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면접평가 시 발언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생활 기록부 주요 항목 내 변경사항은 언급할 수 없고요.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의 경우에도 언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시 모집 요강과 수험생 유의 사항에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발언 금지 사항이 있었다니 수험생 여러분들도 꼭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정관님, 찐으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씩만 알려줄 수 있나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면접평가의 질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 자신이 했던 활동이나 실험 등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의 질문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자신이 했던 활동에 기반해서 답변하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의 면접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저희 이사학번 학생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에 모든 교수님들의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면접장에 들어가서 학과 교수님들과의 내적 친밀감 때문에 긴장을 조금 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의 면접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할 때 녹화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모의 면접을 녹화하다 보면 나의 말의 빠르기나 제스처, 또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들어오기 전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평가 준비의 시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모의 면접으로 연습해보는 것, 이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비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사정관 선생님들과 함께 건국대학교 면접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간이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접은 내가 학교에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한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면접평가 10분은 수험생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첫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서면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일 텐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기록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응원할 테니까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바라기들 화이팅! 너 합격한 거야.